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폭우가 몰아치는 서울의 허름한 골목길, 쓰레기통 옆에 쓰러진 한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도, 젊은 연인들도, 심지어 같은 학교 학생들조차 모두 할머니에게서 눈을 돌린 채 지나쳐 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가장 가난하고 따돌림 받던 여고생만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이 구한 할머니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되는데 과연 이 소녀에게 어떤 기적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석양이 서울의 낡은 골목을 붉게 물들이던 오후, 김미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17살 소녀의 가녀린 어깨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그 가방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다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김씨네 국수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들어섰다. 30년은 좋게 되었을 목조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페인트가 곳곳에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늘 진한 국수 육수 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공간. 이곳이 미우와 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왔니, 미우야.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 4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이미 세월과 고생에 짓눌려 있었다. 거친 손으로 국수면을 팔던 아버지가 미우를 보고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과 절망을 미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다. 오늘도 이수아와 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미우는 서둘러 교복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둘렀다. 설거지와 테이블 정리가 그녀의 몫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손에 들린 몇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붉은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쓰인 재개발 통지서와 연체료 가산이라고 적힌 사채업자의 독촉장이었다. 미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년 전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실험적인 치료를 위해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치웠다. 그래도 부족해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빚만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미우야, 아빠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아버지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황급히 서랍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미우는 이미 그 숫자를 보고 말았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이 넘는 빚. 17살 소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골 할아버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대학생 커플. 모두 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국수를 맛있게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미우는 알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면발이 최고네요. 역시 여기만큼 진짜 맛있는 국수 파는 곳은 없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 30년간 이어온 장인의 자부심이 그 순간만큼은 빛났다. 미우도 함께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우야, 아빠가 한심하다. 왜요? 내 엄마한테 약속했거든. 이 가게 지키고 미우 네가 대학 갈 때까지 잘 보살피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미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그날 밤 미우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아빠만 건강하시면 돼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분명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창밖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이번 주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우는 낡은 우산을 보며 내일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골목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씨네 국수에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미우는 내일도 또다시 학교에서 견뎌야 할 하루를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착한 마음이 너의 가장 큰 보물이야, 미우야. 다음 날 아침 6시, 미우는 알람 시계보다 먼저 눈을 떴다. 버스비 3변을 아끼기 위해 1시간을 걸어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세면대 앞에 선 미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3년 내내 입은 교복은 아무리 빨아도 색이 바래 있었고 작년에 산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접착제로 붙여놓는 상태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 골목은 쌀쌀했고 미우의 낡은 가방끈은 무거운 교과서 때문에 어깨를 파고들었다. 1시간의 길을 걸어 서울 한강고등학교에 도착했다. 교문을 지나며 미우는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최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학생들, 그리고 고급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모든 것이 미우와는 대조적이었다.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와, 이 냄새 뭐야? 김미우가 오면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이수아였다. 1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화장한 그녀는 코를 막으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유복한 집안의 딸인 수아는 항상 최신 유행을 쫓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진짜 역겹다. 국수 냄새가 교복에 배어든 것 같아. 수아의 말에 주위 학생들이 낄낄거렸다. 미우는 어젯밤 가게에서 일을 도운 탓에 교복에 밴 냄새를 알고 있었다. 아무리 환기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는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정성과 노력의 증거였지만 학생들에게는 그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미우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이었다. 집에서 기른 채소와 어젯밤 국수에 넣었던 돼지고기 편육 조각이 들어간 소박한 도시락이었다. 어머, 미우야, 오늘 도시락 특별 서비스네? 수아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실수인 척 팔꿈치로 미우의 도시락을 밀어 넘어뜨렸다. 쨍그랑! 도시락이 교실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렸다.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준 밥과 반찬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다. 교실이 한순간 조용해진 후 곧바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어머, 정말 미안해. 완전히 실수였어. 수아는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 없이 말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가난한 애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니? 우리랑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싫은데. 저 밥알 좀 봐. 진짜 가난한 티 나네. 학생들의 잔인한 말이 미우의 귀를 찔렀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정성이었다. 미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야, 김미우, 그거 또 먹게?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걸? 역시 가난한 애들은 다르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방과 후 미우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였다. 수아와 그 친구 3명이 화장실 문을 막고 들어왔다. 야, 김미우,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미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 집 망한다며?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사채업자들이 너희 가게에 빚 받으러 온다며? 진짜야? 대답 안 해가네? 그럼 이건 어때? 수아가 미우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낡은 지갑을 꺼냈다. 이게 뭐야? 겨우 500원밖에 없잖아? 이걸로 뭘 사 먹으려고? 지갑을 바닥에 던지며 동전을 흩뿌렸다. 500원짜리 동전이 화장실 바닥을 굴러다녔다.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답게 살아. 우리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지 마. 알았지? 특히 우리한테 말 걸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더러워지잖아. 3명이 나간 후 미우는 혼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담았다. 500원.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점심도 거르고 버스비도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우는 생각했다.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가난한 게 죄인가? 그러나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미우야, 힘들어도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착한 마음이 너의 가장 큰 보물이야.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분명 언젠가 돌아올 거야. 미우는 눈물을 닦고 교실로 돌아왔다. 혼자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와의 약속을 되새겼다.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비록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게다가 어제보다 더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미우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미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며 응시했다. 내일도 또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만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풍이 서울을 강타한 어느 밤, 미우는 방과 후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후 3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져 이제는 폭풍우가 도시를 덮치고 있었다. 미우는 낡은 우산을 꽉 쥐고 있었지만 우산은 이미 몇 군데 찢어져 빗물이 새고 있었고 강풍에 우산이 몇 번이나 뒤집히자 미우는 결국 우산을 접고 그대로 뛰기로 했다. 아, 진짜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오늘도 이수아와 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라 기분이 우울했는데 이 폭우까지 겹쳐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다. 집에 가서 아버지가 준비해준 저녁을 먹고 싶었다. 골목은 물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몇 개는 이미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폭우만이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미우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때였다. 길 한가운데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70살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는 낡고 칙칙한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쓰레기통 옆에 쓰러진 모습이 마치 노숙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미 여러 사람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쳐 가고 있었던 것이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은 우산을 쓴 채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젓고 지나쳤다. 아, 또 노숙자인가? 요즘 진짜 많아졌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러나 그는 전화도 걸지 않고 그대로 바삐 지나쳐 버렸다. 이어서 젊은 연인이 나타났다. 여자가 할머니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 저분 괜찮을까?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노숙자 할머니 같긴 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지나가자. 그러게, 괜히 엮이면 귀찮아지잖아.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들은 할머니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며 피해 지나갔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우와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다. 수아의 친구인 사야와 케이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편의점 비닐우산을 쓴 채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 진짜네. 할머니 같아. 어떡하지?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은 한순간 멈춰서서 할머니를 응시했다. 그러나 이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른들도 그냥 지나가는데. 맞아. 괜히 나섰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부모님한테 연락 가서 혼날 수도 있잖아. 그냥 지나가자. 누가 신고했겠지 뭐. 그들은 할머니를 피해 큰 돌을 돌아가듯 지나쳤다. 발걸음을 재촉해 그 자리를 떠났다. 미우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할머니를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미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고 맥박도 점점 약해지는 듯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미우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미우야,
이 사람이 공영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일이야. 비록 그 사람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미우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가게는 닫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119에 신고해도 이 폭우 속에서 구급차가 올지 알 수 없었다. 미우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할머니를 등에 업는 것은 쉽지 않았다. 17살 소녀의 가녀린 몸으로는 버거운 무게였다. 그러나 미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등에 업고 1km 떨어진 서울 중앙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꼭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폭우의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강풍에 몸이 휘청거렸고 진흙투성이가 된 길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미우의 교복은 흠뻑 젖었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다.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지옥 같았다. 무릎과 팔꿈치는 넘어져서 피가 났지만 미우는 계속 달렸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쓰러져가는 가로등 아래를 지나 물에 잠긴 횡단보도를 건너며 미우는 전력을 다해 뛰었다. 할머니의 천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등에서 느낄 수 있었다. 반쯤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병원 응급실이 보였다. 미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응급실 문을 밀어 열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를 응급처치실로 옮겼다. 간호사가 미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가 할머니를 업고 왔다고? 이 폭우 속에서요. 네,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미우는 피로에 지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격렬하게 차올랐다. 그러나 할머니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이 학생이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남을 돕는 것이 이토록 보람될 줄은 몰랐다. 간호사가 미우의 상처를 치료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미우는 할머니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구한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이틀 후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우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매일 방과 후에 병원에 들러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어 있었다. 정신이 드셨네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미우를 보자 최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미우의 손을 꽉 잡고 눈에 눈물을 글썽겼다. 아가씨가 정말 나를 살려줬구나. 의사 선생님이 다 이야기해 주셨어. 할머니의 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거친 일을 하며 살아온 손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미우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가씨, 할머니가 물어봐도 될까?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도와줬니?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미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대답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공영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일이라고. 비록 그 사람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훌륭한 어머님이시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가 이렇게 착한 것도 당연하구나. 할머니는 미우에게 자신은 혼자 살고 있으며 특별한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미우가 관찰한 할머니는 뭔가 달랐다. 말씨가 우아하고 품격이 있었으며 가끔 쓰는 단어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병원비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퇴원하는 날 헤어질 때 할머니는 미유의 손을 꽉 잡고 진심이 담긴 눈으로 응시했다. 언젠가 너의 은혜를 반드시 갚을 날이 올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아이는 정말 드물어. 할머니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할머니와 헤어진 후 미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를 구하는 모습을 본 학생이 학교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야, 너희들 김미우가 뭐 했는지 알아? 비 오는 날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던 가난한 할머니랑 같이 있었다더라. 가난한 애가 가난한 할머니랑 같이 있었다고? 수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역시 유유상종이네. 더러운 할머니를 업다니 진짜 역겹다. 사야가 코를 막으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김미우,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더러워서 못 만지는 것도 척척하는구나. 역시 레벨이 다르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김미우가 만진 건 다 더러워졌겠네. 같은 화장실도 못 쓰겠어. 병균 옮을지도 몰라. 노숙자 할머니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 심지어 선생님들도 미우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찜찜한 시선을 보내거나 수업 중에도 왠지 모르게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미우는 그날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미우. 그런데 가게 앞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사채업자들이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야, 김 사장, 언제까지 빚 안 갚을 거야? 몸집이 큰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미우는 숨을 죽이고 가게 문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으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간? 벌써 3개월이나 늦었잖아.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들은 가게 안의 식기들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깨지는 식기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쨍그랑, 쨍그랑. 이 낡은 냄비는 뭐야? 이런 걸로 돈 벌겠다고? 사채업자가 어머니의 유품인 냄비까지 바닥에 던졌다. 미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돈이 없으면 이 가게라도 넘겨받을까? 아니면 딸이라도 담보로 잡을까?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미우는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가 소리쳤다. 그만해. 아빠한테 그러지 마.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난 미우를 보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꺼져, 꼬맹아. 어른들 일이다. 그는 미우를 거칠게 밀쳤다. 미우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고 턱에 상처가 났다. 피가 흘러내렸다. 미우야. 아버지는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부탁드립니다. 딸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좋아. 그럼 내일까지 1억 원을 구해와. 못 가져오면 이 가게뿐만 아니라 딸까지 담보로 잡을 테니까.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세요. 최혜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당당한 자세로 사채업자들과 마주섰다. 제가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할머니가? 푹! 돈이라도 있으신가? 그래도 1억 원이 쉬운 돈인 줄 알아? 미우는 혜자 할머니가 위험할까봐 걱정되어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그때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미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다. 조용히 해, 꼬맹아. 혜자 할머니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이어서 경찰까지 나타났다. 경찰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채업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뭐야 이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고 따라오세요. 경찰이 사채업자들을 데려간 후 양복 차림의 직원들이 아버지와 미유 앞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김씨네 댁은 재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전통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그뿐만 아니라 가게 리모델링 비용과 당분간의 운영자금, 그리고 현재 안고 계신 모든 빚까지 저희가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혜자 할머니가 미유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다. 미유야, 할머니가 약속했지? 너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혜자 할머니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미안하다, 미유야.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구나. 나는 한강건설그룹의 최혜자 회장이란다. 미유와 아버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의 회장이라니. 그날 밤 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이제는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혜자 할머니는 미유의 다친 이마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빚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이 나의 은인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니까. 며칠 후 혜자 할머니의 정체와 미유 가족이 받은 놀라운 지원이 학교에 알려졌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수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뭐? 김미유가 도와준 사람이 한강건설그룹 회장이라고? 그래서 빚까지 다 갚아줬다고? 학생들은 놀라움보다는 시기와 질투심 가득한 표정을 보였다. 김미유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런 혜택을 받는데? 수아가 팔짱을 끼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분명 뭔가 속인 거야. 사야가 동조했다. 가난한 애들은 뭐든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냥 우연히 도와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보상을 받는 건 불공평해. 교실 분위기는 미유에 대한 조롱에서 노골적인 질투와 원망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미유가 받은 지원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길에서 만났으면 도와줬을 거야. 근데 왜 김미유만? 진짜 운이 좋았네.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까지 나섰다. 학교에 전화해서 다른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선행을 하는데 왜 김미유만 그런 혜택을 받느냐는 민원이 쇄도했다. 선생님들도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담임 선생님은 미유를 따로 불러 말했다. 미유야, 요즘 너 때문에 학교가 시끄럽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점심시간 미유가 혼자 앉아있을 때 박준이 다가왔다. 미유야, 괜찮아? 준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날 밤 폭우 속에서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달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준이 말에 미유는 조금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이내 수아 일당이 다가왔다. 야, 박준, 너도 김미유 편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 웃기지 마. 김미유가 할머니를 도운 건 좋다 쳐도 그 대가로 몇억 원을 받는 게 납득이 가? 그건 감사해서 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바로 그때 준이 벌떡 일어섰다. 교실 전체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모든 학생들이 준을 응시했다. 평소 조용하던 준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너희들 진짜 너무하다. 김미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준아, 너도 김미유 편드는 거야? 수아가 비웃듯이 말했다. 편든다고? 아니,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준은 교실을 둘러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그날 밤 같은 상황이었다면 너희들은 정말 김미유처럼 할머니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교실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폭우가 쏟아지고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1km나 떨어진 병원까지 업고 가야 하는 상황이야. 너희들이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누군가 망설이며 말했다. 그건 위험하잖아. 그래, 위험했어. 그래서 아무도 안 했던 거잖아. 실제로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어. 근데 김미유만은 달랐어. 준은 이어서 말했다.
김미우는 자신이 다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할머니를 구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 그래도 불공평하잖아. 우리도 선행하는데. 불공평? 준이 비웃었다. 너희들이 언제 이틀에 걸쳐 누구를 도왔는데 교실에서 김미우를 괴롭히는 게 선행이야?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준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게다가 너희들이 정말 공정성을 따지고 싶다면 먼저 김미우에게 사과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혔는데? 준은 미우를 응시하며 따뜻하게 말했다. 미우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야. 아무도 네가 한 일을 폄하할 자격 없어. 그 순간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의 말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수아는 SNS에 미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다른 학생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상해요. 정말 우연일까요? 계획된 것 같아요. 미우는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에 괴로워했다. 왜 좋은 일을 하면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할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혜자 할머니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교장실에서 긴급 전교생 집회가 소집되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왜 갑자기 집회야? 김미우 때문인가? 단상에 오른 혜자 할머니는 품격 있는 양복 차림으로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미우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한강건설그룹의 최혜자 회장입니다. 강당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의 회장이 직접 학교에 온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김미우 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혜자 할머니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모든 사람이 보고도 못 본 척했을 때 미우만이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저는 그날 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스크린에 병원 CCTV 영상을 비췄다. 미우가 혜자 할머니를 등에 업고 폭우 속을 달려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우는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저를 등에 업고 1km를 달렸습니다. 도중에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은 숨을 들이켰다. 그 과정에서 혜자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달리는 미우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우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혜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최근 미우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행에 의심받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수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여러분, 선행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우는 그날 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혜자 할머니는 미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말했다. 저는 미우의 그런 마음에 감동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선행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입니다. 이어서 혜자 할머니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오늘부터 이 학교에 선행 장학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다만 이 장학금은 성적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진정한 선행만을 기준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수아가 미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미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괜찮아, 수아야. 아니, 괜찮지 않아.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걸 폄하하고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한 명씩 미유에게 사과했다. 혜자 할머니의 증언과 영상을 본 후 그들은 미유가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1년 후 김씨네 국수 가게는 전통문화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가게는 옛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다. 미유는 이제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많은 친구를 얻었다. 주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수아도 진심으로 미유와 친구가 되었다. 혜자 할머니는 가끔 가게에 들러 우리 집 은인이라며 미유를 소개했다. 그리고 미유에게 항상 같은 말을 건네주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단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착한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야. 어느 봄날 오후 미유는 가게 앞에서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 폭우 속에서 혜자 할머니를 구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미유는 어머니의 사진을 응시하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옳았어요. 착한 마음은 정말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리고 미유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혜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큰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고.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유에게도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미유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감이나 주변의 따뜻한 에피소드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